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승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죄송해요. 우리 김은총 매니저님. 예, 죄송합니다. 예. 하나자산운용이에요. 하나자산운용. 네. 예. 그래요. 제가 회사도 이름도 큰 신뢰를 보였습니다. 예. 자, 우리 김은총 매니저님. 이름이 진짜 은총. 아니, 지금 1분기 끝났어요. 지금 이제 어제 그럭저럭 버티나 했는데 오늘 결국 뭐 동시효과는 뻥카였고 장이 열리다 보니까 지금 퍼런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한번 지금 최근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듣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3월 한 달 동안 세계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이 좀 많은 달이었습니다. 중국 양해를 시작으로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 호주, 미국 FOMC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금리를 동결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미국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CPI가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CPI는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테마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는 순식간에 주도 업종이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최근 전기차나 2차 전지가 이제 작년 말에 굉장히 이제 높게 올랐지만 최근에는 전기차 판매 부진 등으로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느덧 반도체가 이제 주요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필두로 바이오나 이제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폭도 좀 눈여겨볼 만한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ETF 시장 1분기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수급 상황 좀 여쭤볼게요. 올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1분기에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ETF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ETF를 좀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매수했던 ETF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타이거 미국 S&P 500이 한 3천억 정도 이제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파킹형 ETF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이제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3천억 가량 이제 순매수가 있었고 이제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액티브 이것도 사실 CD입니다. CD 금리를 추종하는 ETF인데 이 ETF도 2천억 정도 이제 개인 순 매수를 보이면서 3월 한 달간은 개인들의 순 매수가 이제 파킹형 ETF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요. 야, 저기서 역시 S&P 500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 아니 그런데 CD 금리 액티브는 알겠는데 지금 저 뭡니까?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액티브? 이것도 미래에셋 거구나. 타이거니까. 뭐가 다르죠? 네, 일단 파킹형 ETF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이 이유가 하루만 매수를 하더라도 일일 이자를 이제 수취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파킹형 ETF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무위험 이자율을 추정하는 코파 금리 ETF도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상장되어 있던 이제 CD 금리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CD 금리란 사실 CD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글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고 그 발행한 예금 증서가 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양도성이라는 것을 붙고요. 이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증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리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받게 되는 금리를 저희가 이제 CD 금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CD 금리가
기존에는 91일물, 그러니까 3개월물 CD 금리가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되어 있던 대부분 CD 금리 액티브 ETF는 3개월물 CD 금리를 네. 추종을 하게 네. 됩니다. 근데 타이거에서 최근에 상장했던 거는 이 CD 금리가 3개월물이 아니라 1년짜리 1년짜리. CD를 이제 추종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상품은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요구하는 그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기존의 3개월보다 이제 만기가 1년으로 이제 4배가 늘었기 때문에 금리가 3개월 CD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고 이런 상품들이 기존 파킹형 ETF 중에서 이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신 하나자산 운용에서도 이번에 또 파킹형 ETF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파킹형 ETF 하면 뭔가 좀 시장이 좀 불확실할 때 돈을 잠시만 이제 거치해 두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연준 시기의 문제겠습니다만 결국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파킹형 ETF 오히려 좀 인기가 시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상장했던 머니마켓 액티브를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CD 금리의 기존 CD 금리의 만기가 조금 더 긴 그래서 위험도가 조금 높아졌지만 금리가 조금 높은 상품을 냈습니다. 저희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D 금리처럼 이제 무위험 금리에다가 이제 채권을 조금 더 담으면서 채권을 그러니까 회사채나 이제 단기 채권을 담기 때문에 위험도가 조금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자 수익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코파나 CD보다 조금 더 높은 상품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파킹형 ETF들이 기본적으로 금리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기대 수익률도 금리에 따라서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좀 높은 수준이고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파킹형 ETF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파킹형 ETF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겠지만 이 말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식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파킹형 ETF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여전히 내가 어떤 테마를 투자할지 모르겠다라는 고객들한테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킹 주차네요. 장기 주차만 아니면 뭐.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인버스 투자도 여전하네요. 지금 뭐 정권사들은 지수 전망치 막 올리고 있고 외국인들은 보란 듯이 지금 막 사재 끼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이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인버스와 이제 인버스 2배를 추정하는 굿버스에 대한 순매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지수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최근 2년 동안 이제 코스피 지수가 2,100에서 2,700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수 상단인 2,700을 이미 이제 넘어서면서 곧 하락 전환을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말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바라볼 때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이제 등락을 반복할 거라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이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앵커 분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들의 ROE가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금리의 추가 인상 위험이 이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더 오를 거라는 그런 이제 기관들의 의견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을 좀 잘 유추를 해 보시면 어떨까 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저기 네. 수익률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지금 미국 워낙 좋아서 뭐 국장 떠나야겠다는 분들 많으셨는데 요즘 같으면 또 약간 얘기는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국내 주식 관련 ETF도 수익률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올해 1분기 동안에 연간 상승률이 높았던 ETF들은 당연히 반도체 ETF였습니다. 최근 이제 그 반도체 ETF 중에서 이제 해외 주식형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외 주식형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최근 한 달을 살펴보면 이제 국내 주식형 ETF도 높습니다. 이 ETF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국내 ETF들 중에서도 소위 소부장이라고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 ETF들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 지금 이제 차트로 보이는 거는 이제 1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죄송합니다. 1년이 아니라 이제 최근 올 연초 대비 이제 수익률인데 이 연초 대비 수익률은 탑5에서 바이오테크를 제외한 코스닥 바이오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4개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ETF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좋았던 ETF들은 이 ETF들도 이제 반도체 ETF들인데 이제 국내 주식을 담고 있는 반도체 ETF들이 이제 최근 성과가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사실 이제 수익률 상위로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쪽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뭐 일찍 이제 담고 계신 분들이야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들어가기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반도체 ETF들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제 수익률이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른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반도체 테마가 이제 뜨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인공지능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단순히 모바일이나 이제 컴퓨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 전체 곳곳에 이제 스며들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IT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 자체는 사실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이제 침투를 하게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더 큰 수요가 존재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적절한가?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 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이제 소부장을 조금 추천드리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서는 반도체 ETF가 좀 매력적인 이제 테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좋기로는 일본 니케이도 엄청 좋았습니다. 지금 이 ETF 그러게요. 쪽에서 이 일본 증시 쪽으로 투자하는 자금들도 좀 돈들도 들어왔나요? 최근에 일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일본 네. 증시에 대한 시각이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엔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 엔화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일본 수출 기업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짐으로써 일본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화 금리가 0.1% 정도 상승을 했었고 엔화 강세 정도가 이제 크지 않을 거라는 어떤 전망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탄탄한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좋은 투자처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엔화가 강세가 이제 접어드는 것을 이용을 해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대표적으로 엔 선물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상품들 좀 재밌는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제 KB스타의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상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이제 엔화에 대해서 차익을 얻고 이제 결국에 미 국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이제 최근에 2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도 이제 눈여겨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진작에 사둘 걸 하고 좀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섹터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방산 쪽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그쪽 하우스 전문 분야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좀 방산 업황 또 주목해볼 ETF 좀 알려주세요. 네, 방산주가 이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더 이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이제 국내 종목이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등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정년 동기 대비 75% 정도 증가를 했었고 LIG 넥스원은 천공을 앞세워서 이제 사우디에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대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향후에 또 정부가 수은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방산을 수출하는 기업에 이제 정부가 정책 금융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더욱 더 갈 수 있는 테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LIG 넥스원을 담고 있는 ETF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ETF들은 대부분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이제 방산에 투자하는 ETF는 현재 아리랑밖에 없지만 방산에 대한 집중 투자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사실 200산업재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